네, 썬스토리 화제의 신간 우리 아이 있는 그대로 존중하려면 윤승경 선생님 모시고 오늘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줌 수업도 했었는데 그 내용만으로는 조금 더 좋은 내용이 그거를 전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책 후기 같은 거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네. 저는 조금 이제 이거를 만든 그런 편집자로서 조금 이제 의아했던 게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진다는 게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나중에 책을 낸 후에 좀 느껴졌어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네, 그 비판적 사고라는 것이 사실은 익숙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여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비판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비판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또 가정에서 아이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비판적 사고인데, 그런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에게 이 비판적 사고를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예가 있을까요? 네. 비판적 사고는 사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 삶에서 가장 실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었죠.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이제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들이 있고 그 고정관념이 아이의 주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비판적 사고를 갖고 있는 제 눈에는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지금까지 별로 문제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다시 보이는 그런 아주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책에도 있지만 이제 비판적 사고를 아이한테 경험하게 해주는 한 예로 이 동화책을 읽으면 선생님께서는 약간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게 하는 단어를 일부러 얘기를 안 하시고 읽어주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보통 사실 사람의 외모를 묘사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흔한데요. 그 외모를 묘사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미가 없다면 어떤 묘사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는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뚱뚱하다라는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죠. 그리고 못생겼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책에 보면 아이들에게 이제 좀 더 생생한 묘사를 제공한다라는 아마 취지일 것 같은데 상당히 묘사가 조금 더 좀 어떻게 얘기할까? 좀 더 있는 그대로라기보다는 좀 더 강조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묘사할 때도 그냥 한 아이라고 묘사하면 될 것을 뚱뚱한 아이, 키가 작은 아이, 못생긴 아이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면서 또 그 묘사하는 그 캐릭터 자체가 긍정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뉘앙스의 책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그냥 앞에 묘사되어 있는 단어는 생략한 채 아이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행동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그 앞에 묘사되어 있는 단어들은 제가 읽어줘야 할, 아이가 나이가 어렸을 때 읽어주어야 할 때는 그런 단어들을 빼고 읽어줬었고요. 아이가 크면서부터는 제가 조금 더 그 책 내용에 있어서 한마디씩 거드는 역할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 전래동화 같은 거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읽히죠. 추천하는데 전래동화가 사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좋은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예전의 가치관 속에 내려오는 이야기다 보니까 현대의 시각에서 우리가 인권 차원에서 바라볼 때 아쉬운 점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몰랐을 때는 그냥 지나갔겠지만 아이에게 예전에 너무나 당연했던 고정관념을 이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단적인 예가 저도 읽었고 아마 대표님도 읽고 많은 세대를 불문하고 읽었을 혹부리 할아버지 이야기를 보면 사실 그 마지막에 혹부리 할아버지가 혹을 떼는 순간 가장 행복해하죠. 저는 어릴 때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장애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나와 다른 비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불행하게 생각하거나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시선이 아니라 그 자체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장애를 가진 사람도 내가 가진 장애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바꿔주면 제 아이가 컸을 때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편견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책을 읽을 때 꼭 혹이 없어야 행복한 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제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아이가 갑자기 달라지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일상에서의 이런 고정관념이나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생각이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아이는 라이온 킹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했는데요. 네네. 저는 그걸 아이가 볼 때마다 옆에서 항상 저 애니메이션에서 심바는 유일한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거지 여자도 할 수 있어 라는 네네. 이야기를 하고요. 네. 또 백설공주나 네. 인어공주 이런 것을 할 때도 제 아이가 읽을 때도 꼭 공주가 왕자를 기다려야만 하는 건 아니야. 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연스러운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네. 그럴 때마다 제 아이가 때로는 흘려듣고요. 네. 또 때로는 그래? 라고 반응을 보여요. 네. 근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제 아이는 비판적 사고를 좀 일상적으로 하는 엄마인 저를 만났기 때문에 네. 자라면서 시시때때로 이런 얘기를 자주 듣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로서 조급증을 갖죠. 네네. 아이한테 한마디 해주면 바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일은 드물어요. 대신 네. 지속적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아이에게 한마디씩 고정관념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남학생 같은 아들 같은 부모님들께는 아이들의 옷을 선택할 때 꼭 네. 파란색만 입을 필요는 없어. 네. 색깔엔 남성이라는 게 없으니까 빨간색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요즘 성인 남자분들 아마 가정에 아버지신 분들 보면 분홍색이나 붉은색 계통 옷 하나쯤은 갖고 있으실 거예요. 네. 그걸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아빠 봐봐. 아빠도 빨간색 옷이 있어. 예쁘잖아. 멋있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어릴 때 자연스럽게 남자 색깔, 여자 색깔이라는 고정관념을 조금은 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